여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당신에게 푹 빠지게 만드는 3가지 금지된 별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법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원리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거의 대부분의 남자가 이 별명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 무언가를 말했는데 갑자기 여자가 그 말을 잊을 수 없다고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그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 남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딱 맞는 순간에 딱 맞는 말을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성의 마음속에 욕망과 호기심,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유대감을 불러일으키는 3가지 금지된 별명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히 그 별명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별명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려 그 효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그녀가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지 못하거나 대화가 지루해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적절한 감정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어떤 여자에게든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기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세요. 3번째 별명은 가장 강력한 별명이고 제대로만 사용하면 그녀는 당신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이 비밀을 배우고 당신의 전략을 영원히 바꿔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자, 시작해 볼까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숨겨진 감정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력에 관해서라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아는 것이 몇 초 만에 기억될지 아니면 잊힐지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트리거라고 합니다. 상대방도 모르게 숨겨진 욕망을 자극하는 문구입니다. 마치 상대방의 마음속 비밀 버튼과 같아서 새벽 3시에 밈을 스크롤하는 동안에도 당신이 그 버튼을 누르면 당신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한 말이 귀에 잘 들리는 노래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적이 있나요? 예상치 못한 칭찬이나 너무 신비로워서 무슨 뜻인지 의아하게 만드는 문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 금지된 별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자들이 왜 그런지도 모르게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작고 감정적인 폭탄 선언이죠.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이 별명들을 잘못 사용하면 싸구려 페이스북 시인으로 비칠 수도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반짝이는 장미 사진이 담긴 체인 왓츠앱 메시지를 보내는 이상한 남자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별명과 그녀가 당신을 다른 모든 남자와 다르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별명, 나의 문제. 여자들은 도전을 좋아합니다.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좋은 도전은 마치 심리적인 자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 당신은 내 문제야 라고 말하면 그녀의 마음은 탐정 모드로 돌입합니다. 왜 내가 그녀의 문제일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내가 위험한 걸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당신 앞에 초콜릿 케이크를 놓아둔 것과 같습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뇌는 이미 한 입이라도 어떻게 먹을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그녀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녀의 존재가 당신 삶의 문제이지만 당신이 그 문제를 좋아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마법이 시작됩니다. 마치 전쟁을 선포하듯 이 말을 내뱉을 수는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넌 내 문제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마치 그녀가 당신에게 빚진 것처럼 들릴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목소리 톤과 표정입니다. 그녀가 알아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처럼 장난스럽게 들려야 합니다. 그녀가 장난스럽게 미소 지으며
당신에게 추파를 던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 넌 나한테 문제야. 이제 어떻게 하루 종일 네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어. 쾅 그녀의 뇌는 자동적으로 호기심 모드로 돌입합니다. 마치 결말을 알려주지 않고 영화 예고편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하면 그녀는 무슨 뜻이야? 라는 미소를 지으며 당신을 쳐다볼 겁니다. 그리고 아 그래, 내가 왜 문제야? 라고 대답할지도 몰라요. 바로 거기서 재미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모든 상황에 맞는 건 아닙니다. 그녀가 강아지가 아프다고 말할 때 이 말을 하면 축하합니다. 다시는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분위기가 밝고 장난기 가득할 때 사용하세요. 제대로 하면 그녀는 웃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당신을 쳐다볼 것이고 대화는 흥미로워질 겁니다. 만약 잘못하면 마치 중국어로 주기율표를 물어본 것처럼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뭐라고 물어볼 준비를 하세요. 이상적으로 그녀는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고 느껴야 합니다. 당신은 쉽게 녹지 않는 남자이지만 동시에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그녀는 특별함을 느끼고 매력을 더하게 됩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별명을 마치 드라마 배우처럼 사용하면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 진지하게 또는 격렬하게 말하는 것. 드라마 속 순교자의 표정으로 넌 내 문제야 라고 말하면 그녀는 당신이 사랑이 아니라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 5분마다 이 말을 하면 흥미가 사라지고 보험 판매원보다 더 빠르게 흥미로운 사람에서 짜증나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세 번째, 실수 전혀 끌리지 않을 때 이 말을 하는 것. 아무런 연결도 없는데 갑자기 이 말을 꺼내면 그녀는 응이라고 대답하고 다시 휴대폰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마법의 말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매력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현명하게 사용하고 그녀가 당신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두 번째 별명, 위험한 여자. 여자들은 비록 인정하지 않더라도 신비롭고 장난기 넘치는 면이 있습니다. 그녀를 위험한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그녀의 가장 매력적인 모습에 VIP 패스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들의 뇌는 자동적으로 그 행동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젖은 페인트를 만지지 마세요 라는 표지판을 보고 왠지 모르게 만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매혹적인 위험, 당신을 망설이게 하지만 동시에 불꽃에 끌리는 나방처럼 당신을 끌어당기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이런 신비로움을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과 놀고 싶은 본능이 깨어나고 친구여 바로 거기서 재미가 시작됩니다. 이 별명은 마치 러시아 마피아처럼 겁에 질린 표정으로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난기 어린 미소와 함께 그녀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의 함정에 빠져도 괜찮다는 듯한 어조로 말을 건넵니다. 자, 그녀가 당신에게 도전장을 내밀거나 장난기 어린 눈빛을 보내는 대화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너 좀 위험한 여자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도전받는 기분을 느끼고 아마도 따라 할 것입니다. 그녀는 아 그래,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와 같은 대답을 하거나 그냥 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강렬한 눈빛으로 반응하거나 입술을 깨물면 축하합니다. 유혹 모드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마치 스포츠카 키를 건네주며 몰아볼 수 있을지 한번 보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위험한 여자라고 추파를 던지는 어조로 말하는 것과 그녀가 법학을 공부하고
인사부에서 일한다고 말했을 때 불쑥 내뱉는 것은 다릅니다. 그녀가 당신이 그녀를 폭력배라고 부르는 줄 알면 안 됩니다. 잘 사용하면 그녀는 웃고 당신을 더 흥미롭게 바라보며 따라하고 싶어 할 겁니다. 잘못 사용하면 그녀는 침묵을 지키고 당신은 마치 가족 식사 자리에서 엉뚱한 농담을 한 것처럼 어색함을 느낄 겁니다. 이상적으로는 그녀가 당신에게 도전받고 당신이 그녀를 흥미롭게 생각한다고 느껴야 하지만 그녀가 따라하고 따라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 별명은 매우 강력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자신감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 위험한 여자 같아 라고 두려움을 담아 말하면 범죄자를 묘사하는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아니 친구야, 경찰의 경고처럼 들리게 하려는 게 아니야. 두 번째 실수 장난기 없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더 내성적이고 진지하다면 마치 당신이 외계어를 말하는 것처럼 쳐다볼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잘못된 타이밍에 말하는 것. 그녀가 어려운 시험이 있다거나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말할 때 너 위험한 여자 같아 라고 말하면 감정 없는 로봇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명하게 사용하고 훨씬 더 즐거운 대화를 나눠보세요. 별명 세 번째 나의 유혹. 여자에게 너의 유혹이라고 말하면 그녀의 뇌는 자동적으로 악마 모드로 돌입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든 여자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고 싶어 하니까요. 아무리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여자라도 자신이 거부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느낄 때 발동하는 유혹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그녀를 내 유혹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왕관을 씌워주고 당신의 실패한 자제력의 여왕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오늘 밤 일찍 자야겠어 라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새벽 3시가 되어도 여전히 밈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계획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된 거죠. 그녀가 이 말을 들으면 그녀가 당신을 쉽게 흥분시킨다는 확신을 얻었기에 자존감이 열기구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별명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너무 일찍 또는 잘못된 순간에 사용하면 답장 없이 10번 연속 메시지를 보내는 남자보다 더 절박해 보일 것입니다. 이 별명은 아무거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금에 대한 대화 도중이나 할머니가 어떻게 최고의 음식을 만드시는지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넌 내 유혹이야 라는 말을 빼놓을 수 없죠.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아야 합니다. 데이트 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잠시 침묵과 강렬한 눈빛 교환이 있습니다. 당신은 은은한 미소와 진지하지만 유혹적인 어조로 오늘 널 보는 게 최선이라는 걸 알았어. 이제 널 잊을 수 없을 거야. 넌 내 유혹이야. 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끌리는 분위기가 조성될 겁니다. 그녀는 수줍은 미소. 아, 맞아. 심지어 장난스럽게 그런 말 하면 안 돼.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흥분한 것처럼 보이면 신비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훌륭한 플레이어는 그 미묘함에 마법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중요한 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입니다. 제대로 한다면 그녀는 특별하고 사랑받고 강인한 존재라고 느낄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녀는 이상한 눈빛을 보내고 선거 유세 중인 정치인보다 더 빨리 화제를 돌릴 겁니다. 이 별명은 그녀에게 권력을 주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남자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마치 당신이 내 기분을 어떻게 만드는지 봐. 하지만 너무 자만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묘한 전략이 유혹의 열쇠입니다. 이 별명은 멋지지만 잘못 사용하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너무 빨리 말하는 것입니다. 첫 대화에서 이 별명을 꺼내면 와이파이와 자유시간을 가진 10대보다 더 빨리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 케미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별명을 꺼내는 것입니다. 긴장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당신은 내 유혹이야 라고 말하면 마치 잘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어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애교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이 별명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 아니라 칭찬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라는 어조로 말하면 그녀가 알아채고 당신은 매력을 잃을 겁니다. 이제 당신이 곁에 없을 때에도 여자가 당신을 기억하게 만드는 세 가지 금기어를 알게 되었죠. 내 문제는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왜 자신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게 만듭니다. 위험한 여자는 그녀의 장난기 어린 면을 일깨워 함께 놀도록 유도합니다. 내 유혹은 그녀의 욕망에 불을 붙이고 자존감을 높여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말만으로는 마법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대사를 하더라도 어조 태도 바디 랭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유혹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그녀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감, 신비로움, 그리고 재미가 뒤섞인 감정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말했듯이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이 말을 매력 게임에 적용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언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별명 중 어떤 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나요? 그리고 혹시 효과가 있었던 다른 별명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반응을 얻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다른 남성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답글을 달고 가장 좋은 댓글을 고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유튜브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요. 실력 향상이 필요한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영상을 더 많이 구독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별명들을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여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당신에게 푹 빠지게 만드는 세 가지 금지된 별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법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원리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거의 대부분의 남자가 이 별명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 무언가를 말했는데 갑자기 여자가 그 말을 잊을 수 없다고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그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 남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딱 맞는 순간에 딱 맞는 말을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성의 마음속에 욕망과 호기심,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유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세 가지 금지된 별명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히 그 별명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별명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려 그 효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그녀가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지 못하거나 대화가 지루해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적절한 감정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어떤 여자에게든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기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세요. 세 번째 별명은 가장 강력한 별명이고 제대로만 사용하면 그녀는 당신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이 비밀을 배우고 당신의 전략을 영원히 바꿔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자, 시작해 볼까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숨겨진 감정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력에 관해서라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아는 것이 몇 초 만에 기억될지 아니면 잊힐지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트리거라고 합니다.
상대방도 모르게 숨겨진 욕망을 자극하는 문구입니다. 마치 상대방의 마음속 비밀 버튼과 같아서 새벽 3시에 밈을 스크롤하는 동안에도 당신이 그 버튼을 누르면 당신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한 말이 귀에 잘 들리는 노래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적이 있나요? 예상치 못한 칭찬이나 너무 신비로워서 무슨 뜻인지 의아하게 만드는 문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 금지된 별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자들이 왜 그런지도 모르게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작고 감정적인 폭탄 선언이죠.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이 별명들을 잘못 사용하면 싸구려 페이스북 시인으로 비칠 수도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반짝이는 장미 사진이 담긴 체인, 왓츠앱 메시지를 보내는 이상한 남자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별명과 그녀가 당신을 다른 모든 남자와 다르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별명, 나의 문제. 여자들은 도전을 좋아합니다.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좋은 도전은 마치 심리적인 자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 당신은 내 문제야 라고 말하면 그녀의 마음은 탐정 모드로 돌입합니다. 왜 내가 그녀의 문제일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내가 위험한 걸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당신 앞에 초콜릿 케이크를 놓아둔 것과 같습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뇌는 이미 한 입이라도 어떻게 먹을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그녀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녀의 존재가 당신 삶의 문제이지만 당신이 그 문제를 좋아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마법이 시작됩니다. 마치 전쟁을 선포하듯 이 말을 내뱉을 수는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넌 내 문제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마치 그녀가 당신에게 빚진 것처럼 들릴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목소리 톤과 표정입니다. 그녀가 알아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처럼 장난스럽게 들려야 합니다. 그녀가 장난스럽게 미소 지으며 당신에게 추파를 던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 넌 나한테 문제야. 이제 어떻게 하루 종일 네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어? 쾅. 그녀의 뇌는 자동적으로 호기심 모드로 돌입합니다. 마치 결말을 알려주지 않고 영화 예고편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하면 그녀는 무슨 뜻이야? 라는 미소를 지으며 당신을 쳐다볼 겁니다. 그리고 아, 그래, 내가 왜 문제야? 라고 대답할지도 몰라요. 바로 거기서 재미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모든 상황에 맞는 건 아닙니다. 그녀가 강아지가 아프다고 말할 때 이 말을 하면 축하합니다. 다시는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분위기가 밝고 장난기 가득할 때 사용하세요. 제대로 하면 그녀는 웃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당신을 쳐다볼 것이고 대화는 흥미로워질 겁니다. 만약 잘못하면 마치 중국어로 주기율표를 물어본 것처럼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뭐라고 물어볼 준비를 하세요. 이상적으로 그녀는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고 느껴야 합니다. 당신은 쉽게 녹지 않는 남자이지만 동시에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그녀는 특별함을 느끼고 매력을 더하게 됩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별명을 마치 드라마 배우처럼 사용하면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 진지하게 또는 격렬하게 말하는 것. 드라마 속 순교자의 표정으로 넌 내 문제야 라고 말하면 그녀는 당신이 사랑이 아니라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 5분마다 이 말을 하면 흥미가 사라지고
보험 판매원보다 더 빠르게 흥미로운 사람에서 짜증나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세 번째, 실수 전혀 끌리지 않을 때 이 말을 하는 것. 아무런 연결도 없는데 갑자기 이 말을 꺼내면 그녀는 응이라고 대답하고 다시 휴대폰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마법의 말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매력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현명하게 사용하고 그녀가 당신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두 번째 별명, 위험한 여자. 여자들은 비록 인정하지 않더라도 신비롭고 장난기 넘치는 면이 있습니다. 그녀를 위험한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그녀의 가장 매력적인 모습에 VIP 패스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들의 뇌는 자동적으로 그 행동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젖은 페인트를 만지지 마세요 라는 표지판을 보고 왠지 모르게 만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매혹적인 위험, 당신을 망설이게 하지만 동시에 불꽃에 끌리는 나방처럼 당신을 끌어당기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이런 신비로움을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과 놀고 싶은 본능이 깨어나고 친구여 바로 거기서 재미가 시작됩니다. 이 별명은 마치 러시아 마피아처럼 겁에 질린 표정으로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난기 어린 미소와 함께 그녀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의 함정에 빠져도 괜찮다는 듯한 어조로 말을 건넵니다. 자, 그녀가 당신에게 도전장을 내밀거나 장난기 어린 눈빛을 보내는 대화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너 좀 위험한 여자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도전받는 기분을 느끼고 아마도 따라 할 것입니다. 그녀는 아, 그래,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와 같은 대답을 하거나 그냥 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강렬한 눈빛으로 반응하거나 입술을 깨물면 축하합니다. 유혹 모드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마치 스포츠카 키를 건네주며 몰아볼 수 있을지 한번 보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위험한 여자라고 추파를 던지는 어조로 말하는 것과 그녀가 법학을 공부하고 인사부에서 일한다고 말했을 때 불쑥 내뱉는 것은 다릅니다. 그녀가 당신이 그녀를 폭력배라고 부르는 줄 알면 안 됩니다. 잘 사용하면 그녀는 웃고 당신을 더 흥미롭게 바라보며 따라하고 싶어 할 겁니다. 잘못 사용하면 그녀는 침묵을 지키고 당신은 마치 가족 식사 자리에서 엉뚱한 농담을 한 것처럼 어색함을 느낄 겁니다. 이상적으로는 그녀가 당신에게 도전받고 당신이 그녀를 흥미롭게 생각한다고 느껴야 하지만 그녀가 따라하고 따라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 별명은 매우 강력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자신감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 위험한 여자 같아 라고 두려움을 담아 말하면 범죄자를 묘사하는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아니 친구야, 경찰의 경고처럼 들리게 하려는 게 아니야. 두 번째, 실수 장난기 없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더 내성적이고 진지하다면 마치 당신이 외계어를 말하는 것처럼 쳐다볼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잘못된 타이밍에 말하는 것. 그녀가 어려운 시험이 있다거나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말할 때 너 위험한 여자 같아 라고 말하면 감정 없는 로봇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명하게 사용하고 훨씬 더 즐거운 대화를 나눠보세요. 별명 세 번째, 나의 유혹. 여자에게 너의 유혹이라고 말하면 그녀의 뇌는 자동적으로 악마 모드로 돌입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든 여자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고 싶어 하니까요. 아무리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여자라도 자신이 거부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느낄 때 발동하는 유혹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그녀를 내 유혹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왕관을 씌워주고 당신의 실패한 자제력의 여왕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오늘 밤 일찍 자야겠어 라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새벽 3시가 되어도 여전히 밈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계획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된 거죠. 그녀가 이 말을 들으면 그녀가 당신을 쉽게 흥분시킨다는 확신을 얻었기에 자존감이 열기구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별명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너무 일찍 또는 잘못된 순간에 사용하면 답장 없이 10번 연속 메시지를 보내는 남자보다 더 절박해 보일 것입니다. 이 별명은 아무거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금에 대한 대화 도중이나 할머니가 어떻게 최고의 음식을 만드시는지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넌 내 유혹이야 라는 말을 빼놓을 수 없죠.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아야 합니다. 데이트 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잠시 침묵과 강렬한 눈빛 교환이 있습니다. 당신은 은은한 미소와 진지하지만 유혹적인 어조로 오늘 널 보는 게 최선이라는 걸 알았어. 이제 널 잊을 수 없을 거야. 넌 내 유혹이야. 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끌리는 분위기가 조성될 겁니다. 그녀는 수줍은 미소. 아, 맞아. 심지어 장난스럽게 그런 말 하면 안 돼.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흥분한 것처럼 보이면 신비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훌륭한 플레이어는 그 미묘함에 마법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중요한 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입니다. 제대로 한다면 그녀는 특별하고 사랑받고 강인한 존재라고 느낄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녀는 이상한 눈빛을 보내고 선거 유세 중인 정치인보다 더 빨리 화제를 돌릴 겁니다. 이 별명은 그녀에게 권력을 주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남자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마치 당신이 내 기분을 어떻게 만드는지 봐. 하지만 너무 자만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묘한 전략이 유혹의 열쇠입니다. 이 별명은 멋지지만 잘못 사용하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너무 빨리 말하는 것입니다. 첫 대화에서 이 별명을 꺼내면 와이파이와 자유시간을 가진 10대보다 더 빨리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 케미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별명을 꺼내는 것입니다. 긴장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당신은 내 유혹이야 라고 말하면 마치 잘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어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애교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이 별명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 아니라 칭찬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라는 어조로 말하면 그녀가 알아채고 당신은 매력을 잃을 겁니다. 이제 당신이 곁에 없을 때에도 여자가 당신을 기억하게 만드는 3가지 금기어를 알게 되었죠. 내 문제는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왜 자신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게 만듭니다. 위험한 여자는 그녀의 장난기 어린 면을 일깨워 함께 놀도록 유도합니다. 내 유혹은 그녀의 욕망에 불을 붙이고 자존감을 높여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말만으로는 마법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대사를 하더라도 어조 태도 바디 랭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유혹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그녀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감, 신비로움, 그리고 재미가 뒤섞인 감정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말했듯이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이 말을 매력 게임에 적용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언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별명 중 어떤 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나요? 그리고 혹시 효과가 있었던 다른 별명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반응을 얻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다른 남성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답글을 달고 가장 좋은 댓글을 고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유튜브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요. 실력 향상이 필요한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영상을 더 많이 구독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별명들을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여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당신에게 푹 빠지게 만드는 3가지 금지된 별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법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원리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거의 대부분의 남자가 이 별명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 무언가를 말했는데 갑자기 여자가 그 말을 잊을 수 없다고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그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 남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딱 맞는 순간에 딱 맞는 말을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성의 마음속에 욕망과 호기심,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유대감을 불러일으키는 3가지 금지된 별명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히 그 별명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별명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려 그 효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그녀가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지 못하거나 대화가 지루해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적절한 감정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어떤 여자에게든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기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세요. 3번째 별명은 가장 강력한 별명이고 제대로만 사용하면 그녀는 당신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이 비밀을 배우고 당신의 전략을 영원히 바꿔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자, 시작해 볼까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숨겨진 감정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력에 관해서라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아는 것이 몇 초 만에 기억될지 아니면 잊힐지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트리거라고 합니다. 상대방도 모르게 숨겨진 욕망을 자극하는 문구입니다. 마치 상대방의 마음속 비밀 버튼과 같아서 새벽 3시에 밈을 스크롤하는 동안에도 당신이 그 버튼을 누르면 당신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한 말이 귀에 잘 들리는 노래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적이 있나요? 예상치 못한 칭찬이나 너무 신비로워서 무슨 뜻인지 의아하게 만드는 문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 금지된 별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자들이 왜 그런지도 모르게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작고 감정적인 폭탄 선언이죠.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이 별명들을 잘못 사용하면 싸구려 페이스북 시인으로 비칠 수도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반짝이는 장미 사진이 담긴 체인 왓츠앱 메시지를 보내는 이상한 남자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별명과 그녀가 당신을 다른 모든 남자와 다르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별명, 나의 문제. 여자들은 도전을 좋아합니다.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좋은 도전은 마치 심리적인 자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 당신은 내 문제야 라고 말하면 그녀의 마음은 탐정 모드로 돌입합니다. 왜 내가 그녀의 문제일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내가 위험한 걸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당신 앞에 초콜릿 케이크를 놓아둔 것과 같습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뇌는 이미 한 입이라도 어떻게 먹을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그녀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녀의 존재가 당신 삶의 문제이지만
당신이 그 문제를 좋아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마법이 시작됩니다. 마치 전쟁을 선포하듯 이 말을 내뱉을 수는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넌 내 문제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마치 그녀가 당신에게 빚진 것처럼 들릴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목소리 톤과 표정입니다. 그녀가 알아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처럼 장난스럽게 들려야 합니다. 그녀가 장난스럽게 미소 지으며 당신에게 추파를 던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 넌 나한테 문제야. 이제 어떻게 하루 종일 네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어. 쾅 그녀의 뇌는 자동적으로 호기심 모드로 돌입합니다. 마치 결말을 알려주지 않고 영화 예고편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하면 그녀는 무슨 뜻이야 라는 미소를 지으며 당신을 쳐다볼 겁니다. 그리고 아 그래, 내가 왜 문제야 라고 대답할지도 몰라요. 바로 거기서 재미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모든 상황에 맞는 건 아닙니다. 그녀가 강아지가 아프다고 말할 때 이 말을 하면 축하합니다. 다시는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분위기가 밝고 장난기 가득할 때 사용하세요. 제대로 하면 그녀는 웃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당신을 쳐다볼 것이고 대화는 흥미로워질 겁니다. 만약 잘못하면 마치 중국어로 주기율표를 물어본 것처럼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뭐라고 물어볼 준비를 하세요. 이상적으로 그녀는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고 느껴야 합니다. 당신은 쉽게 녹지 않는 남자이지만 동시에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그녀는 특별함을 느끼고 매력을 더하게 됩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별명을 마치 드라마 배우처럼 사용하면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 진지하게 또는 격렬하게 말하는 것. 드라마 속 순교자의 표정으로 넌 내 문제야 라고 말하면 그녀는 당신이 사랑이 아니라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 5분마다 이 말을 하면 흥미가 사라지고 보험 판매원보다 더 빠르게 흥미로운 사람에서 짜증나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세 번째, 실수 전혀 끌리지 않을 때 이 말을 하는 것. 아무런 연결도 없는데 갑자기 이 말을 꺼내면 그녀는 응이라고 대답하고 다시 휴대폰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마법의 말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매력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현명하게 사용하고 그녀가 당신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두 번째 별명, 위험한 여자. 여자들은 비록 인정하지 않더라도 신비롭고 장난기 넘치는 면이 있습니다. 그녀를 위험한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그녀의 가장 매력적인 모습에 VIP 패스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들의 뇌는 자동적으로 그 행동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젖은 페인트를 만지지 마세요 라는 표지판을 보고 왠지 모르게 만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매혹적인 위험, 당신을 망설이게 하지만 동시에 불꽃에 끌리는 나방처럼 당신을 끌어당기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이런 신비로움을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과 놀고 싶은 본능이 깨어나고 친구여 바로 거기서 재미가 시작됩니다. 이 별명은 마치 러시아 마피아처럼 겁에 질린 표정으로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난기 어린 미소와 함께 그녀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의 함정에 빠져도 괜찮다는 듯한 어조로 말을 건넵니다. 자, 그녀가 당신에게 도전장을 내밀거나 장난기 어린 눈빛을 보내는 대화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너 좀 위험한 여자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도전받는 기분을 느끼고 아마도 따라 할 것입니다. 그녀는 아 그래,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와 같은 대답을 하거나 그냥 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강렬한 눈빛으로 반응하거나 입술을 깨물면 축하합니다. 유혹 모두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마치 스포츠카 키를 건네주며 몰아볼 수 있을지 한번 보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위험한 여자라고 추파를 던지는 어조로 말하는 것과 그녀가 법학을 공부하고 인사부에서 일한다고 말했을 때 불쑥 내뱉는 것은 다릅니다. 그녀가 당신이 그녀를 폭력배라고 부르는 줄 알면 안 됩니다. 잘 사용하면 그녀는 웃고 당신을 더 흥미롭게 바라보며 따라하고 싶어 할 겁니다. 잘못 사용하면 그녀는 침묵을 지키고 당신은 마치 가족 식사 자리에서 엉뚱한 농담을 한 것처럼 어색함을 느낄 겁니다. 이상적으로는 그녀가 당신에게 도전받고 당신이 그녀를 흥미롭게 생각한다고 느껴야 하지만 그녀가 따라하고 따라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 별명은 매우 강력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자신감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 위험한 여자 같아 라고 두려움을 담아 말하면 범죄자를 묘사하는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아니 친구야, 경찰의 경고처럼 들리게 하려는 게 아니야. 두 번째 실수 장난기 없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더 내성적이고 진지하다면 마치 당신이 외계어를 말하는 것처럼 쳐다볼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잘못된 타이밍에 말하는 것. 그녀가 어려운 시험이 있다거나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말할 때 너 위험한 여자 같아 라고 말하면 감정 없는 로봇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명하게 사용하고 훨씬 더 즐거운 대화를 나눠보세요. 별명 세 번째 나의 유혹. 여자에게 너의 유혹이라고 말하면 그녀의 뇌는 자동적으로 악마 모드로 돌입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든 여자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고 싶어 하니까요. 아무리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여자라도 자신이 거부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느낄 때 발동하는 유혹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그녀를 내 유혹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왕관을 씌워주고 당신의 실패한 자제력의 여왕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오늘 밤 일찍 자야겠어 라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새벽 3시가 되어도 여전히 밈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계획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된 거죠. 그녀가 이 말을 들으면 그녀가 당신을 쉽게 흥분시킨다는 확신을 얻었기에 자존감이 열기구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별명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너무 일찍 또는 잘못된 순간에 사용하면 답장 없이 10번 연속 메시지를 보내는 남자보다 더 절박해 보일 것입니다. 이 별명은 아무거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금에 대한 대화 도중이나 할머니가 어떻게 최고의 음식을 만드시는지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넌 내 유혹이야 라는 말을 빼놓을 수 없죠.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아야 합니다. 데이트 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잠시 침묵과 강렬한 눈빛 교환이 있습니다. 당신은 은은한 미소와 진지하지만 유혹적인 어조로 오늘 널 보는 게 최선이라는 걸 알았어. 이제 널 잊을 수 없을 거야. 넌 내 유혹이야 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끌리는 분위기가 조성될 겁니다. 그녀는 수줍은 미소. 아, 맞아. 심지어 장난스럽게 그런 말 하면 안 돼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흥분한 것처럼 보이면 신비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훌륭한 플레이어는 그 미묘함에 마법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중요한 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입니다. 제대로 한다면 그녀는 특별하고 사랑받고 강인한 존재라고 느낄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녀는 이상한 눈빛을 보내고 선거 유세 중인 정치인보다 더 빨리 화제를 돌릴 겁니다. 이 별명은 그녀에게 권력을 주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남자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마치 당신이 내 기분을 어떻게 만드는지 봐. 하지만 너무 자만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묘한 전략이 유혹의 열쇠입니다. 이 별명은 멋지지만 잘못 사용하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너무 빨리 말하는 것입니다. 첫 대화에서 이 별명을 꺼내면 와이파이와 자유시간을 가진 10대보다 더 빨리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 케미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별명을 꺼내는 것입니다. 긴장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당신은 내 유혹이야 라고 말하면 마치 잘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어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애교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이 별명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 아니라 칭찬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라는 어조로 말하면 그녀가 알아채고 당신은 매력을 잃을 겁니다. 이제 당신이 곁에 없을 때에도 여자가 당신을 기억하게 만드는 3가지 금기어를 알게 되었죠. 내 문제는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왜 자신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게 만듭니다. 위험한 여자는 그녀의 장난기, 어린 면을 일깨워 함께 놀도록 유도합니다. 내 유혹은 그녀의 욕망에 불을 붙이고 자존감을 높여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말만으로는 마법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대사를 하더라도 어조, 태도, 바디, 랭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유혹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그녀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감, 신비로움, 그리고 재미가 뒤섞인 감정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말했듯이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이 말을 매력 게임에 적용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언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별명 중 어떤 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나요? 그리고 혹시 효과가 있었던 다른 별명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반응을 얻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다른 남성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답글을 달고 가장 좋은 댓글을 고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유튜브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요. 실력 향상이 필요한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영상을 더 많이 구독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별명들을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여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당신에게 푹 빠지게 만드는 3가지 금지된 별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법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원리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거의 대부분의 남자가 이 별명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 무언가를 말했는데 갑자기 여자가 그 말을 잊을 수 없다고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그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 남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딱 맞는 순간에 딱 맞는 말을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성의 마음속에 욕망과 호기심,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유대감을 불러일으키는 3가지 금지된 별명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히 그 별명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별명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려 그 효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그녀가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지 못하거나 대화가 지루해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적절한 감정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어떤 여자에게든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기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세요. 3번째 별명은 가장 강력한 별명이고
제대로만 사용하면 그녀는 당신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이 비밀을 배우고 당신의 전략을 영원히 바꿔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자, 시작해 볼까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숨겨진 감정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력에 관해서라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아는 것이 몇 초 만에 기억될지 아니면 잊힐지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트리거라고 합니다. 상대방도 모르게 숨겨진 욕망을 자극하는 문구입니다. 마치 상대방의 마음속 비밀 버튼과 같아서 새벽 3시에 밈을 스크롤하는 동안에도 당신이 그 버튼을 누르면 당신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한 말이 귀에 잘 들리는 노래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적이 있나요? 예상치 못한 칭찬이나 너무 신비로워서 무슨 뜻인지 의아하게 만드는 문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 금지된 별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자들이 왜 그런지도 모르게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작고 감정적인 폭탄 선언이죠.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이 별명들을 잘못 사용하면 싸구려 페이스북 시인으로 비칠 수도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반짝이는 장미 사진이 담긴 체인, 왓츠앱 메시지를 보내는 이상한 남자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별명과 그녀가 당신을 다른 모든 남자와 다르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별명, 나의 문제. 여자들은 도전을 좋아합니다.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좋은 도전은 마치 심리적인 자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 당신은 내 문제야 라고 말하면 그녀의 마음은 탐정 모드로 돌입합니다. 왜 내가 그녀의 문제일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내가 위험한 걸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당신 앞에 초콜릿 케이크를 놓아둔 것과 같습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뇌는 이미 한 입이라도 어떻게 먹을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그녀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녀의 존재가 당신 삶의 문제이지만 당신이 그 문제를 좋아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마법이 시작됩니다. 마치 전쟁을 선포하듯 이 말을 내뱉을 수는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넌 내 문제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마치 그녀가 당신에게 빚진 것처럼 들릴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목소리 톤과 표정입니다. 그녀가 알아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처럼 장난스럽게 들려야 합니다. 그녀가 장난스럽게 미소 지으며 당신에게 추파를 던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 넌 나한테 문제야. 이제 어떻게 하루 종일 네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어? 쾅 그녀의 뇌는 자동적으로 호기심 모드로 돌입합니다. 마치 결말을 알려주지 않고 영화 예고편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하면 그녀는 무슨 뜻이야? 라는 미소를 지으며 당신을 쳐다볼 겁니다. 그리고 아 그래, 내가 왜 문제야? 라고 대답할지도 몰라요. 바로 거기서 재미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모든 상황에 맞는 건 아닙니다. 그녀가 강아지가 아프다고 말할 때 이 말을 하면 축하합니다. 다시는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분위기가 밝고 장난기 가득할 때 사용하세요. 제대로 하면 그녀는 웃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당신을 쳐다볼 것이고 대화는 흥미로워질 겁니다. 만약 잘못하면 마치 중국어로 주기율표를 물어본 것처럼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뭐라고 물어볼 준비를 하세요. 이상적으로 그녀는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고 느껴야 합니다. 당신은 쉽게 녹지 않는 남자이지만 동시에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그녀는 특별함을 느끼고
매력을 더하게 됩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별명을 마치 드라마 배우처럼 사용하면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 진지하게 또는 격렬하게 말하는 것. 드라마 속 순교자의 표정으로 넌 내 문제야 라고 말하면 그녀는 당신이 사랑이 아니라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 5분마다 이 말을 하면 흥미가 사라지고 보험 판매원보다 더 빠르게 흥미로운 사람에서 짜증나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세 번째, 실수 전혀 끌리지 않을 때 이 말을 하는 것. 아무런 연결도 없는데 갑자기 이 말을 꺼내면 그녀는 응이라고 대답하고 다시 휴대폰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마법의 말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매력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현명하게 사용하고 그녀가 당신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두 번째 별명, 위험한 여자. 여자들은 비록 인정하지 않더라도 신비롭고 장난기 넘치는 면이 있습니다. 그녀를 위험한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그녀의 가장 매력적인 모습에 VIP 패스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들의 뇌는 자동적으로 그 행동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젖은 페인트를 만지지 마세요 라는 표지판을 보고 왠지 모르게 만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매혹적인 위험, 당신을 망설이게 하지만 동시에 불꽃에 끌리는 나방처럼 당신을 끌어당기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이런 신비로움을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과 놀고 싶은 본능이 깨어나고 친구여 바로 거기서 재미가 시작됩니다. 이 별명은 마치 러시아 마피아처럼 겁에 질린 표정으로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난기 어린 미소와 함께 그녀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의 함정에 빠져도 괜찮다는 듯한 어조로 말을 건넵니다. 자, 그녀가 당신에게 도전장을 내밀거나 장난기 어린 눈빛을 보내는 대화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너 좀 위험한 여자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도전받는 기분을 느끼고 아마도 따라 할 것입니다. 그녀는 아, 그래,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와 같은 대답을 하거나 그냥 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강렬한 눈빛으로 반응하거나 입술을 깨물면 축하합니다. 유혹 모드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마치 스포츠카 키를 건네주며 몰아볼 수 있을지 한번 보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위험한 여자라고 추파를 던지는 어조로 말하는 것과 그녀가 법학을 공부하고 인사부에서 일한다고 말했을 때 불쑥 내뱉는 것은 다릅니다. 그녀가 당신이 그녀를 폭력배라고 부르는 줄 알면 안 됩니다. 잘 사용하면 그녀는 웃고 당신을 더 흥미롭게 바라보며 따라하고 싶어 할 겁니다. 잘못 사용하면 그녀는 침묵을 지키고 당신은 마치 가족 식사 자리에서 엉뚱한 농담을 한 것처럼 어색함을 느낄 겁니다. 이상적으로는 그녀가 당신에게 도전받고 당신이 그녀를 흥미롭게 생각한다고 느껴야 하지만 그녀가 따라하고 따라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 별명은 매우 강력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자신감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 위험한 여자 같아 라고 두려움을 담아 말하면 범죄자를 묘사하는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아니 친구야, 경찰의 경고처럼 들리게 하려는 게 아니야. 두 번째 실수, 장난기 없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더 내성적이고 진지하다면 마치 당신이 외계어를 말하는 것처럼 쳐다볼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잘못된 타이밍에 말하는 것. 그녀가 어려운 시험이 있다거나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말할 때 너 위험한 여자 같아 라고 말하면 감정 없는 로봇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명하게 사용하고 훨씬 더 즐거운 대화를 나눠보세요. 별명 세 번째, 나의 유혹.
여자에게 너의 유혹이라고 말하면 그녀의 뇌는 자동적으로 악마 모드로 돌입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든 여자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고 싶어 하니까요. 아무리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여자라도 자신이 거부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느낄 때 발동하는 유혹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그녀를 내 유혹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왕관을 씌워주고 당신의 실패한 자제력의 여왕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오늘 밤 일찍 자야겠어 라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새벽 3시가 되어도 여전히 밈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계획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된 거죠. 그녀가 이 말을 들으면 그녀가 당신을 쉽게 흥분시킨다는 확신을 얻었기에 자존감이 열기구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별명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너무 일찍 또는 잘못된 순간에 사용하면 답장 없이 10번 연속 메시지를 보내는 남자보다 더 절박해 보일 것입니다. 이 별명은 아무거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금에 대한 대화 도중이나 할머니가 어떻게 최고의 음식을 만드시는지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넌 내 유혹이야 라는 말을 빼놓을 수 없죠.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아야 합니다. 데이트 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잠시 침묵과 강렬한 눈빛 교환이 있습니다. 당신은 은은한 미소와 진지하지만 유혹적인 어조로 오늘 널 보는 게 최선이라는 걸 알았어. 이제 널 잊을 수 없을 거야. 넌 내 유혹이야. 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끌리는 분위기가 조성될 겁니다. 그녀는 수줍은 미소. 아, 맞아. 심지어 장난스럽게 그런 말 하면 안 돼.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흥분한 것처럼 보이면 신비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훌륭한 플레이어는 그 미묘함에 마법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중요한 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입니다. 제대로 한다면 그녀는 특별하고 사랑받고 강인한 존재라고 느낄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녀는 이상한 눈빛을 보내고 선거 유세 중인 정치인보다 더 빨리 화제를 돌릴 겁니다. 이 별명은 그녀에게 권력을 주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남자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마치 당신이 내 기분을 어떻게 만드는지 봐. 하지만 너무 자만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묘한 전략이 유혹의 열쇠입니다. 이 별명은 멋지지만 잘못 사용하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너무 빨리 말하는 것입니다. 첫 대화에서 이 별명을 꺼내면 와이파이와 자유시간을 가진 10대보다 더 빨리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 케미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별명을 꺼내는 것입니다. 긴장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당신은 내 유혹이야 라고 말하면 마치 잘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어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애교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이 별명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 아니라 칭찬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라는 어조로 말하면 그녀가 알아채고 당신은 매력을 잃을 겁니다. 이제 당신이 곁에 없을 때에도 여자가 당신을 기억하게 만드는 3가지 금기어를 알게 되었죠. 내 문제는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왜 자신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게 만듭니다. 위험한 여자는 그녀의 장난기 어린 면을 일깨워 함께 놀도록 유도합니다. 내 유혹은 그녀의 욕망에 불을 붙이고 자존감을 높여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말만으로는 마법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대사를 하더라도 어조 태도 바디 랭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유혹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그녀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감, 신비로움, 그리고 재미가 뒤섞인 감정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말했듯이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이 말을 매력 게임에 적용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언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별명 중 어떤 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나요? 그리고 혹시 효과가 있었던 다른 별명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반응을 얻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다른 남성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답글을 달고 가장 좋은 댓글을 고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유튜브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요. 실력 향상이 필요한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영상을 더 많이 구독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별명들을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여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당신에게 푹 빠지게 만드는 3가지 금지된 별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법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원리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거의 대부분의 남자가 이 별명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 무언가를 말했는데 갑자기 여자가 그 말을 잊을 수 없다고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그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 남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딱 맞는 순간에 딱 맞는 말을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성의 마음속에 욕망과 호기심,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유대감을 불러일으키는 3가지 금지된 별명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히 그 별명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별명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려 그 효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그녀가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지 못하거나 대화가 지루해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적절한 감정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어떤 여자에게든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기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세요. 3번째 별명은 가장 강력한 별명이고 제대로만 사용하면 그녀는 당신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이 비밀을 배우고 당신의 전략을 영원히 바꿔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자, 시작해 볼까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숨겨진 감정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력에 관해서라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아는 것이 몇 초 만에 기억될지 아니면 잊힐지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트리거라고 합니다. 상대방도 모르게 숨겨진 욕망을 자극하는 문구입니다. 마치 상대방의 마음속 비밀 버튼과 같아서 새벽 3시에 밈을 스크롤하는 동안에도 당신이 그 버튼을 누르면 당신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한 말이 귀에 잘 들리는 노래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적이 있나요? 예상치 못한 칭찬이나 너무 신비로워서 무슨 뜻인지 의아하게 만드는 문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 금지된 별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자들이 왜 그런지도 모르게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작고 감정적인 폭탄 선언이죠.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이 별명들을 잘못 사용하면 싸구려 페이스북 시인으로 비칠 수도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반짝이는 장미 사진이 담긴 체인 왓츠앱 메시지를 보내는 이상한 남자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별명과 그녀가 당신을 다른 모든 남자와 다르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별명, 나의 문제. 여자들은 도전을 좋아합니다.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좋은 도전은 마치 심리적인 자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 당신은 내 문제야 라고 말하면 그녀의 마음은 탐정 모드로 돌입합니다.
왜 내가 그녀의 문제일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내가 위험한 걸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당신 앞에 초콜릿 케이크를 놓아둔 것과 같습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뇌는 이미 한 입이라도 어떻게 먹을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그녀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녀의 존재가 당신 삶의 문제이지만 당신이 그 문제를 좋아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마법이 시작됩니다. 마치 전쟁을 선포하듯 이 말을 내뱉을 수는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넌 내 문제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마치 그녀가 당신에게 빚진 것처럼 들릴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목소리 톤과 표정입니다. 그녀가 알아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처럼 장난스럽게 들려야 합니다. 그녀가 장난스럽게 미소 지으며 당신에게 추파를 던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 넌 나한테 문제야. 이제 어떻게 하루 종일 네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어? 쾅 그녀의 뇌는 자동적으로 호기심 모드로 돌입합니다. 마치 결말을 알려주지 않고 영화 예고편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하면 그녀는 무슨 뜻이야? 라는 미소를 지으며 당신을 쳐다볼 겁니다. 그리고 아 그래, 내가 왜 문제야? 라고 대답할지도 몰라요. 바로 거기서 재미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모든 상황에 맞는 건 아닙니다. 그녀가 강아지가 아프다고 말할 때 이 말을 하면 축하합니다. 다시는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분위기가 밝고 장난기 가득할 때 사용하세요. 제대로 하면 그녀는 웃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당신을 쳐다볼 것이고 대화는 흥미로워질 겁니다. 만약 잘못하면 마치 중국어로 주기율표를 물어본 것처럼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뭐라고 물어볼 준비를 하세요. 이상적으로 그녀는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고 느껴야 합니다. 당신은 쉽게 녹지 않는 남자이지만 동시에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그녀는 특별함을 느끼고 매력을 더하게 됩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별명을 마치 드라마 배우처럼 사용하면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 진지하게 또는 격렬하게 말하는 것. 드라마 속 순교자의 표정으로 넌 내 문제야 라고 말하면 그녀는 당신이 사랑이 아니라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 5분마다 이 말을 하면 흥미가 사라지고 보험 판매원보다 더 빠르게 흥미로운 사람에서 짜증나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세 번째, 실수 전혀 끌리지 않을 때 이 말을 하는 것. 아무런 연결도 없는데 갑자기 이 말을 꺼내면 그녀는 응 이라고 대답하고 다시 휴대폰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마법의 말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매력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현명하게 사용하고 그녀가 당신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두 번째 별명, 위험한 여자. 여자들은 비록 인정하지 않더라도 신비롭고 장난기 넘치는 면이 있습니다. 그녀를 위험한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그녀의 가장 매력적인 모습에 VIP 패스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들의 뇌는 자동적으로 그 행동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젖은 페인트를 만지지 마세요 라는 표지판을 보고 왠지 모르게 만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매혹적인 위험, 당신을 망설이게 하지만 동시에 불꽃에 끌리는 나방처럼 당신을 끌어당기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이런 신비로움을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과 놀고 싶은 본능이 깨어나고 친구여 바로 거기서 재미가 시작됩니다. 이 별명은 마치 러시아 마피아처럼 겁에 질린 표정으로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난기 어린 미소와 함께 그녀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의 함정에 빠져도 괜찮다는 듯한 어조로 말을 건넵니다. 자, 그녀가 당신에게 도전장을 내밀거나 장난기 어린 눈빛을 보내는 대화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너 좀 위험한 여자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도전받는 기분을 느끼고 아마도 따라 할 것입니다. 그녀는 아, 그래.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와 같은 대답을 하거나 그냥 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강렬한 눈빛으로 반응하거나 입술을 깨물면 축하합니다. 유혹 모드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마치 스포츠카 키를 건네주며 몰아볼 수 있을지 한번 보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위험한 여자라고 추파를 던지는 어조로 말하는 것과 그녀가 법학을 공부하고 인사부에서 일한다고 말했을 때 불쑥 내뱉는 것은 다릅니다. 그녀가 당신이 그녀를 폭력배라고 부르는 줄 알면 안 됩니다. 잘 사용하면 그녀는 웃고 당신을 더 흥미롭게 바라보며 따라하고 싶어 할 겁니다. 잘못 사용하면 그녀는 침묵을 지키고 당신은 마치 가족 식사 자리에서 엉뚱한 농담을 한 것처럼 어색함을 느낄 겁니다. 이상적으로는 그녀가 당신에게 도전받고 당신이 그녀를 흥미롭게 생각한다고 느껴야 하지만 그녀가 따라하고 따라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 별명은 매우 강력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자신감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 위험한 여자 같아 라고 두려움을 담아 말하면 범죄자를 묘사하는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아니 친구야, 경찰의 경고처럼 들리게 하려는 게 아니야. 두 번째 실수 장난기 없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더 내성적이고 진지하다면 마치 당신이 외계어를 말하는 것처럼 쳐다볼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잘못된 타이밍에 말하는 것. 그녀가 어려운 시험이 있다거나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말할 때 너 위험한 여자 같아 라고 말하면 감정 없는 로봇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명하게 사용하고 훨씬 더 즐거운 대화를 나눠보세요. 별명 세 번째 나의 유혹. 여자에게 너의 유혹이라고 말하면 그녀의 뇌는 자동적으로 악마 모드로 돌입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든 여자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고 싶어 하니까요. 아무리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여자라도 자신이 거부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느낄 때 발동하는 유혹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그녀를 내 유혹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왕관을 씌워주고 당신의 실패한 자제력의 여왕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오늘 밤 일찍 자야겠어 라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새벽 3시가 되어도 여전히 밈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계획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된 거죠. 그녀가 이 말을 들으면 그녀가 당신을 쉽게 흥분시킨다는 확신을 얻었기에 자존감이 열기구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별명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너무 일찍 또는 잘못된 순간에 사용하면 답장 없이 10번 연속 메시지를 보내는 남자보다 더 절박해 보일 것입니다. 이 별명은 아무거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금에 대한 대화 도중이나 할머니가 어떻게 최고의 음식을 만드시는지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넌 내 유혹이야 라는 말을 빼놓을 수 없죠.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아야 합니다. 데이트 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잠시 침묵과 강렬한 눈빛 교환이 있습니다. 당신은 은은한 미소와 진지하지만 유혹적인 어조로 오늘 널 보는 게 최선이라는 걸 알았어. 이제 널 잊을 수 없을 거야. 넌 내 유혹이야. 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끌리는 분위기가 조성될 겁니다. 그녀는 수줍은 미소. 아, 맞아. 심지어 장난스럽게 그런 말 하면 안 돼.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흥분한 것처럼 보이면 신비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훌륭한 플레이어는 그 미묘함에 마법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중요한 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입니다. 제대로 한다면 그녀는 특별하고 사랑받고 강인한 존재라고 느낄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녀는 이상한 눈빛을 보내고 선거 유세 중인 정치인보다 더 빨리 화제를 돌릴 겁니다. 이 별명은 그녀에게 권력을 주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남자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마치 당신이 내 기분을 어떻게 만드는지 봐. 하지만 너무 자만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묘한 전략이 유혹의 열쇠입니다. 이 별명은 멋지지만 잘못 사용하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너무 빨리 말하는 것입니다. 첫 대화에서 이 별명을 꺼내면 와이파이와 자유시간을 가진 10대보다 더 빨리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 케미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별명을 꺼내는 것입니다. 긴장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당신은 내 유혹이야 라고 말하면 마치 잘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어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애교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이 별명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 아니라 칭찬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라는 어조로 말하면 그녀가 알아채고 당신은 매력을 잃을 겁니다. 이제 당신이 곁에 없을 때에도 여자가 당신을 기억하게 만드는 3가지 금기어를 알게 되었죠. 내 문제는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왜 자신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게 만듭니다. 위험한 여자는 그녀의 장난기 어린 면을 일깨워 함께 놀도록 유도합니다. 내 유혹은 그녀의 욕망에 불을 붙이고 자존감을 높여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말만으로는 마법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대사를 하더라도 어조 태도 바디 랭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유혹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그녀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감, 신비로움, 그리고 재미가 뒤섞인 감정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말했듯이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이 말을 매력 게임에 적용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언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별명 중 어떤 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나요? 그리고 혹시 효과가 있었던 다른 별명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반응을 얻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다른 남성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답글을 달고 가장 좋은 댓글을 고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유튜브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요. 실력 향상이 필요한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영상을 더 많이 구독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별명들을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여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당신에게 푹 빠지게 만드는 3가지 금지된 별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법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원리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거의 대부분의 남자가 이 별명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 무언가를 말했는데 갑자기 여자가 그 말을 잊을 수 없다고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그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 남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딱 맞는 순간에 딱 맞는 말을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성의 마음속에 욕망과 호기심,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유대감을 불러일으키는 3가지 금지된 별명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히 그 별명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별명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려 그 효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그녀가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지 못하거나 대화가 지루해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적절한 감정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어떤 여자에게든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기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세요. 세 번째 별명은 가장 강력한 별명이고 제대로만 사용하면 그녀는 당신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이 비밀을 배우고 당신의 전략을 영원히 바꿔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자, 시작해 볼까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숨겨진 감정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력에 관해서라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아는 것이 몇 초 만에 기억될지 아니면 잊힐지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트리거라고 합니다. 상대방도 모르게 숨겨진 욕망을 자극하는 문구입니다. 마치 상대방의 마음속 비밀 버튼과 같아서 새벽 3시에 밈을 스크롤하는 동안에도 당신이 그 버튼을 누르면 당신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한 말이 귀에 잘 들리는 노래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적이 있나요? 예상치 못한 칭찬이나 너무 신비로워서 무슨 뜻인지 의아하게 만드는 문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 금지된 별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자들이 왜 그런지도 모르게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작고 감정적인 폭탄 선언이죠.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이 별명들을 잘못 사용하면 싸구려 페이스북 시인으로 비칠 수도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반짝이는 장미 사진이 담긴 체인 왓츠앱 메시지를 보내는 이상한 남자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별명과 그녀가 당신을 다른 모든 남자와 다르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별명, 나의 문제. 여자들은 도전을 좋아합니다.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좋은 도전은 마치 심리적인 자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 당신은 내 문제야 라고 말하면 그녀의 마음은 탐정 모드로 돌입합니다. 왜 내가 그녀의 문제일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내가 위험한 걸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당신 앞에 초콜릿 케이크를 놓아둔 것과 같습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뇌는 이미 한 입이라도 어떻게 먹을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그녀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녀의 존재가 당신 삶의 문제이지만 당신이 그 문제를 좋아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마법이 시작됩니다. 마치 전쟁을 선포하듯 이 말을 내뱉을 수는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넌 내 문제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마치 그녀가 당신에게 빚진 것처럼 들릴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목소리 톤과 표정입니다. 그녀가 알아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처럼 장난스럽게 들려야 합니다. 그녀가 장난스럽게 미소 지으며 당신에게 추파를 던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 넌 나한테 문제야. 이제 어떻게 하루 종일 네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어? 쾅 그녀의 뇌는 자동적으로 호기심 모드로 돌입합니다. 마치 결말을 알려주지 않고 영화 예고편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하면 그녀는 무슨 뜻이야? 라는 미소를 지으며 당신을 쳐다볼 겁니다. 그리고 아 그래, 내가 왜 문제야? 라고 대답할지도 몰라요. 바로 거기서 재미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모든 상황에 맞는 건 아닙니다. 그녀가 강아지가 아프다고 말할 때 이 말을 하면 축하합니다. 다시는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분위기가 밝고 장난기 가득할 때 사용하세요. 제대로 하면
그녀는 웃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당신을 쳐다볼 것이고 대화는 흥미로워질 겁니다. 만약 잘못하면 마치 중국어로 주기율표를 물어본 것처럼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뭐라고 물어볼 준비를 하세요. 이상적으로 그녀는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고 느껴야 합니다. 당신은 쉽게 녹지 않는 남자이지만 동시에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그녀는 특별함을 느끼고 매력을 더하게 됩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별명을 마치 드라마 배우처럼 사용하면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 진지하게 또는 격렬하게 말하는 것. 드라마 속 순교자의 표정으로 넌 내 문제야 라고 말하면 그녀는 당신이 사랑이 아니라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 5분마다 이 말을 하면 흥미가 사라지고 보험 판매원보다 더 빠르게 흥미로운 사람에서 짜증나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세 번째, 실수 전혀 끌리지 않을 때 이 말을 하는 것. 아무런 연결도 없는데 갑자기 이 말을 꺼내면 그녀는 응 이라고 대답하고 다시 휴대폰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마법의 말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매력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현명하게 사용하고 그녀가 당신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두 번째 별명, 위험한 여자. 여자들은 비록 인정하지 않더라도 신비롭고 장난기 넘치는 면이 있습니다. 그녀를 위험한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그녀의 가장 매력적인 모습에 VIP 패스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들의 뇌는 자동적으로 그 행동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젖은 페인트를 만지지 마세요 라는 표지판을 보고 왠지 모르게 만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매혹적인 위험, 당신을 망설이게 하지만 동시에 불꽃에 끌리는 나방처럼 당신을 끌어당기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이런 신비로움을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과 놀고 싶은 본능이 깨어나고 친구여 바로 거기서 재미가 시작됩니다. 이 별명은 마치 러시아 마피아처럼 겁에 질린 표정으로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난기 어린 미소와 함께 그녀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의 함정에 빠져도 괜찮다는 듯한 어조로 말을 건넵니다. 자, 그녀가 당신에게 도전장을 내밀거나 장난기 어린 눈빛을 보내는 대화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너 좀 위험한 여자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도전받는 기분을 느끼고 아마도 따라 할 것입니다. 그녀는 아 그래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와 같은 대답을 하거나 그냥 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강렬한 눈빛으로 반응하거나 입술을 깨물면 축하합니다. 유혹 모드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마치 스포츠카 키를 건네주며 몰아볼 수 있을지 한번 보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위험한 여자라고 추파를 던지는 어조로 말하는 것과 그녀가 법학을 공부하고 인사부에서 일한다고 말했을 때 불쑥 내뱉는 것은 다릅니다. 그녀가 당신이 그녀를 폭력배라고 부르는 줄 알면 안 됩니다. 잘 사용하면 그녀는 웃고 당신을 더 흥미롭게 바라보며 따라하고 싶어 할 겁니다. 잘못 사용하면 그녀는 침묵을 지키고 당신은 마치 가족 식사 자리에서 엉뚱한 농담을 한 것처럼 어색함을 느낄 겁니다. 이상적으로는 그녀가 당신에게 도전받고 당신이 그녀를 흥미롭게 생각한다고 느껴야 하지만 그녀가 따라하고 따라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 별명은 매우 강력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자신감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 위험한 여자 같아 라고 두려움을 담아 말하면 범죄자를 묘사하는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아니 친구야, 경찰의 경고처럼 들리게 하려는 게 아니야.
두 번째 실수 장난기 없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더 내성적이고 진지하다면 마치 당신이 외계어를 말하는 것처럼 쳐다볼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잘못된 타이밍에 말하는 것. 그녀가 어려운 시험이 있다거나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말할 때 너 위험한 여자 같아 라고 말하면 감정 없는 로봇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명하게 사용하고 훨씬 더 즐거운 대화를 나눠보세요. 별명 세 번째 나의 유혹. 여자에게 너의 유혹이라고 말하면 그녀의 뇌는 자동적으로 악마 모드로 돌입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든 여자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고 싶어 하니까요. 아무리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여자라도 자신이 거부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느낄 때 발동하는 유혹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그녀를 내 유혹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왕관을 씌워주고 당신의 실패한 자제력의 여왕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오늘 밤 일찍 자야겠어 라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새벽 3시가 되어도 여전히 밈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계획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된 거죠. 그녀가 이 말을 들으면 그녀가 당신을 쉽게 흥분시킨다는 확신을 얻었기에 자존감이 열기구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별명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너무 일찍 또는 잘못된 순간에 사용하면 답장 없이 10번 연속 메시지를 보내는 남자보다 더 절박해 보일 것입니다. 이 별명은 아무거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금에 대한 대화 도중이나 할머니가 어떻게 최고의 음식을 만드시는지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넌 내 유혹이야 라는 말을 빼놓을 수 없죠.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아야 합니다. 데이트 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잠시 침묵과 강렬한 눈빛 교환이 있습니다. 당신은 은은한 미소와 진지하지만 유혹적인 어조로 오늘 널 보는 게 최선이라는 걸 알았어. 이제 널 잊을 수 없을 거야. 넌 내 유혹이야. 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끌리는 분위기가 조성될 겁니다. 그녀는 수줍은 미소. 아, 맞아. 심지어 장난스럽게 그런 말 하면 안 돼.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흥분한 것처럼 보이면 신비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훌륭한 플레이어는 그 미묘함에 마법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중요한 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입니다. 제대로 한다면 그녀는 특별하고 사랑받고 강인한 존재라고 느낄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녀는 이상한 눈빛을 보내고 선거 유세 중인 정치인보다 더 빨리 화제를 돌릴 겁니다. 이 별명은 그녀에게 권력을 주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남자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마치 당신이 내 기분을 어떻게 만드는지 봐. 하지만 너무 자만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묘한 전략이 유혹의 열쇠입니다. 이 별명은 멋지지만 잘못 사용하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너무 빨리 말하는 것입니다. 첫 대화에서 이 별명을 꺼내면 와이파이와 자유시간을 가진 10대보다 더 빨리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 케미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별명을 꺼내는 것입니다. 긴장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당신은 내 유혹이야 라고 말하면 마치 잘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어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애교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이 별명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 아니라 칭찬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라는 어조로 말하면 그녀가 알아채고 당신은 매력을 잃을 겁니다. 이제 당신이 곁에 없을 때에도 여자가 당신을 기억하게 만드는 3가지 금기어를 알게 되었죠. 내 문제는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왜 자신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게 만듭니다. 위험한 여자는 그녀의 장난기 어린 면을 일깨워 함께 놀도록 유도합니다.
내 유혹은 그녀의 욕망에 불을 붙이고 자존감을 높여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말만으로는 마법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대사를 하더라도 어조 태도 바디 랭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유혹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그녀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감, 신비로움, 그리고 재미가 뒤섞인 감정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말했듯이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이 말을 매력 게임에 적용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언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별명 중 어떤 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나요? 그리고 혹시 효과가 있었던 다른 별명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반응을 얻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다른 남성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답글을 달고 가장 좋은 댓글을 고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유튜브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요. 실력 향상이 필요한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영상을 더 많이 구독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별명들을 현명하게 사용하세요.